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조금 지난 이슈이긴 한데 두산중공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이슈이죠. 네. 그게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명예퇴직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랬던 네. 건데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하고 이제 두산중공업 얘기를 하다가 네. 뭔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듣고 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큰 맥락은 뭐냐면 그 석탄화력 발전과 그 원자력에서 네.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두산중공업에서 한 5년 만에 명예퇴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나갈 때쯤이면 받았을 수도 있고 6,000명 가운데 1,000명에서 2,000명이면 많죠. 많으면 30%까지도 감원할 수 있다는 그쵸. 얘기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창원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네. 그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발전 설비, 담수화 설비, 그렇죠. 플랜트 이런 거 주로 하는데 네. 이게 뭐 거기는 조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창원 지역은 두산중공업이 흔들리면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흔들리면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이게 지역 줄줄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사 원청이 흔들리면 하청이 흔들리고 하청이 흔들리면 주변 상권이 흔들리고 주변 상권이 흔들리면 뭐 부동산부터 해서 그러니까요. 줄줄줄줄 움직이는데 네네. 이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명예퇴직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됐어요. 네네. 근데 그때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탈원전 얘기였단 말이야.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가지고 있다. 예. 아. 왜냐면은 그 원전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원전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 UAE에 원전 수출을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저기 한국전력이나 네. 한국원전기술, 한국전력 자회사 원전 전력기술이나 설계회사들 같이 가고 네. 거기에 이제 EPC라고 불리는 이제 건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두산중공업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을 더 이상 안 짓다 보니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네. 결국은 감원이 되고 어. 결국은 창원 쪽에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켰다. 그럼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 힘들어져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네. 지역 경제를 나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보수지를 중심으로 나왔던 그렇죠. 얘기예요. 네네. 그럼 얘기 들어보면 뭐 일견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납득이 되는데. 뭐 이렇게 탈원전 때문에 원전을 안 지으니까 원전을 주로 하던 회사가 힘들어졌다. 뭐 네. 이거 납득이 네. 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부에서 바로 반박 자료를 냈어요. 산업부에서 이런 반박 자료 내는 일이 흔한 좀 이상하죠. 이게 그렇죠. 두산에서 낼 수는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원을 하니까 뭐 언론에서 야 니네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니네 이렇게 된 거야라고 네네. 하면은 우리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네. 이렇게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쓰는 표현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뭐 이런 맞아요. 많이 식으로 해요.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 실패가 아니라 네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사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보통 이런 표현을 쓴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산업부에서 이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 두산중공업이 그 전체 사업 중에 국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5%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80%는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의 그 투자 금액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소를 위해서 지었던 그 돈이 2015년 88기가와트. 88기가와트. 2018년에 23기가와트. 석탄은 안 쓰죠. 네. 23이면 뭐예요? 이게 뭐 3분의 1 3분의 일. 토막이 네.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석탄 시장이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 네. 여기에 사업 비중을 80%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게 어떻게 탈원전 때문이냐? 그걸 산업부에서 네, 산업부에서 반박을 했어요. 두산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는 그 두산중공업의 매출을 산업부가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그럼 두산중공업의 원전 매출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네. 걸 보면 그
뭐 두산중공업 매출을 산업부가 발표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수원에서 네. 한국원자력 한수원은 한국원자력 수력이죠. 네네. 거기서 원자력에서 두산중공업에다가 준 돈. 발주 비용. 그쵸. 네. 그러니까 사업비 준 거. 네, 사업비 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력 지을 때 이 정도 돈을 두산에다 줬습니다. 네, 그건 발표할 수 있어요. 하는 돈이 2019년에 8,922억 원인데 한 9천억 돼요. 네네. 2017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러면 2018년보다. 음. 그러니까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어려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 아니, 원전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걔네가 번 돈이 네. 전년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네가 어려워진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석탄 발전소. 해외 석탄 때문이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얘기가 맞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 얘기에 그 보수 언론에서 어떤 거를 지금 지적을 했었냐면은 그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재개 여부가 지금 이게 보류가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보류예요. 네. 보류라는 거는 취소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논의 부분이 이제 공론화하지 않는 걸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네. 이 3, 4호기 재개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랬어요. 네.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지금은 보류 상태지만 다시 열기 위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안 하겠다는 거에 비슷한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이게 한 30%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됐거든요. 뭐 물린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줘야 돼요. 이거는 안 되면은 발주처에서 안 한다고 한 거니까 돌려줘야 되겠네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왜냐면 보류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탈원전 때문에 손해를 본 게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가 네. 맞는 말. 그러니까 뭐 탈원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에너지 업계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네. 황희정승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얘기는 일단 맞아요. 네네. 누가 봐도 그거에 대해서 뭘로 틀릴 만한 얘기가 숫자로 없잖아요. 말한 거니까. 네. 네. 그러면 탈원전에 영향이 없었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그 기업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즉시 폐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짓기로 한 원전을 짓지 않기로 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원전의 수명이 다 되면 그걸 이제 연장을 안 하고 중단을 하는 게 탈원전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래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년까지의 그 실적을 가지고는 두산중공업에 피해를 줬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기업은 미래에는 영향을 미치죠. 네. 이렇게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그걸 미래에 안 짓기로 했으니까 뭐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그럼 미래에 못 벌게 된 거는 뭐 미래에 못 벌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의 미래를 현재로 땡겨놓은 것이 금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었냐면은 두산중공업의 신규 수주가 네. 2015년에 한 8조 원 정도 되던 것이 네. 최근에 지난해 한 9월까지 했을 때 1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8분의 1 토막. 예. 네. 그러니까 신규 수주가 8조 원 있는 회사하고 네. 1조 원 있는 회사의 미래 가치는 완전히 다르죠. 다를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자기들의 자금 계획을 가지고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땡겨놓고 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매출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도 미리 뽑아놓고 자금도 미리 조달해놓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미리 돈을 빌려놓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그 돈을 받고 공사대금을 받고 그 돈으로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거죠. 그게 네, 그렇죠. 이게 자금 조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의 자금줄이 막혀버린 거예요. 앞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산이 되고 네. 미리 빌려놓은 자금들에서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그럼 생긴 빵꾸 난 거예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올해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 차입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률이 30% 정도 됐던 신한울, 3, 4호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끊긴 거고.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은 지금 거의 그룹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두산중공업이
되게 양쪽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두산중공업이 뭘 이렇게 되게 잘못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시대적 변화를 잘 못 읽고 그러니까요. 석탄화력은 떨어지는데 거기가 사업 비중이 이렇게 높고 네네. 원자력도 사실 뭐 탈원전이 아니더라도 글로벌하게 UAE 원전이 이제 가동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한 2010년 이후에 신규 원전 중에 가동을 시작한 게 UAE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저는 듣긴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을 받지 못했는데 얘기 듣기는 그랬어요. 네네네. 어쨌든 굉장히 비중은 줄었다. 신규 원전은.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전하고 석탄화력을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좀 원래 사업 포트폴리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네네. 거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두산이 그럼 마냥 잘못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기업이 예. 돈을 잘 벌지 못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저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두산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네.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마찰이 기업 안에 너무나 오롯이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마찰이요? 예. 네. 그러니까 석탄화력이랑 원자력을 지금 당장 멈출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뭐 바람과 태양의 나라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다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수소업계처럼 네. 야 이건 진짜 미래지향적인 수소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완전 반대쪽 극단에는 야 그거 지금 5%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뭔 소리 하냐. 네네. 원전이나 석탄을 최소한 30년 이상은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두산그룹이 의외로 앞서가는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 자신들의 본업 사업을 바꾼 데는 두산밖에 없어요. 그래요? 두산은 원래 오비맥주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식음료 같은 내수 중심의 사업을 하다가 네. 뭔가 자기들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예 중공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중화공업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 우리가 지금 이게 내수 시장 위주의 어떤 그 식음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제 중공업 쪽으로 뛰어들겠다. 이 정도로 파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한 그룹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부그룹이라든지 네네. 동양그룹이라든지 네. 두산그룹 얘를 그 세 개를 묶어가지고 3D 기업이라 그랬어요. 네. 이게 구조조정 기업이다. 네네. 여기 위험하다. 근데 동양도 망하고 동부도 망했잖아요. 망했죠. 네. 근데 두산만 살아남았는데 네. 왜 그랬냐면 두산은 자금 조달도 굉장히 미리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을 딱 봤을 때 한 2년, 3년 안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은 바로 구조조정을 시작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선제적 자금 조정. 저희가 4년 전쯤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었죠. 2015년 이제 그 조선업 구조조정 할 때 사실 빅베스가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빅베스 나오고 나서 구조조정하려고 하니까 그때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마찰 그리고 채권자끼리의 그 예.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되지 않느냐 결국은 예. 그러니까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선제적으로 할 때가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그쵸. 그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채권자들이 막 다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달려들기 전에 네. 미리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두산이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채권자들이나 주주들이 이제 크게 반발하지 않았던 이유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돈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익스큐즈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두산은 굉장히 선제적 자금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기업들하고 차이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두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약간 좀 그 놀리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해. 왜요? 아우 저 두산 자금팀은 최고 아니냐. 그 비꼬는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야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첨단 금융 기법들을 굉장히 먼저 도입을 하고 네. 그 말은 현금 흐름 좋고 돈 잘 버는 회사가 뭔 그렇게 안 금융 기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그게 잘 안 되니까 아까 뭐 자회사 망가지면 거기다 자금 넣어주고 뭐 이거 자금 돌리고 뭐 비상장 회사 프리 IPO하고 여기에 뭐 구조화해서 이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두산에서 정말 잘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산은 자금은 잘한다. 네네. 근데 그게
칭찬으로 들리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담수화 사업은 네. 물 부족이라는 미래를 대비해서 거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담수화 사업이 처음 시작하고 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벌써 몇십 년째 나오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아. 지금 물 부족 사업이 되게 뭐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풍력 발전 네.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크게 합니다. 그 자체 개발한 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이미 제주도에다가 발전 공급을 하고 제주도에서 있고 두산 이름 달린 풍력 발전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예. 저는. 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인데 가스터빈. 네. 가스터빈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별로 와닿지 않는데 가스터빈이 이제 항공기 엔진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커요. 발전할 때 쓰는 건데 그 터빈 돌아가면서 발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두산중공업이 이제 국가랑 같이 해서 한 건데 네. 우리나라가 5번째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됐어요. 됐어요. 한 8년 동안 연구한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터빈은 이제 가스 발전이라든지 수소 발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재료고 정말 글로벌하게 몇 군데 할 수 없는 쪽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연료연지 발전소, 수소 연료연지 그 발전용 건물용을 제일 잘 만드는 데는 두산 퓨어셀. 그렇죠. 네. 두산 솔루스는 전기차 소재 만드는 데. 네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미래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데 네. 아직 지금- 시장이 네. 시장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9세대 에너지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세고 네네. 미래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약해서 시장이 없고 네. 그 한복판에 저는 두산중공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죠? 이게 계곡 이 데스밸리. 데스밸리. 예, 예. 약간 지금 데스밸리에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산 그룹이죠. 두산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잘 섞어서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지금 이 데스밸리 사이에 딱 있는 상태이다 보니 구조 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터빈 같은 게 막 1200도 이렇게 되는 엄청난 고온의 기류를 가지고 막 지나가야 되는 거라 네네. 이거를 막 수십 년씩 내구성을 갖추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도 수소 분야에서는 글로벌한 그러니까 물론 퓨어셀은 좀 다른 회사긴 한데 그 뭐 발라드 파워라든지 블룸에너지라든지 블룸에너지도 연료인지 하는 데거든요. 네네. 여기가 뭐 대충 평균 따져 보면은 작년에 그 동네 업체의 주가가 한 450%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 회사들 주가 엄청나게 올랐다니까요. 네. 두산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딜레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조 앵커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터빈이라든지 풍력 발전의 수준이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가요?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이거는 글로벌 탑5 아니면 탑3 여기가 다 잡고 있는 시장이에요. 워낙 경쟁력이 강해요. 막 베리타스님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쟁 시장에 처음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해외 나갔을 때 두산중공업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이거는 장기 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수주를 하겠죠. 신입 사원이 왔습니다. 저희는 경력직만 뽑는데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경력을 쌓으란 말입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하고 그 연구실단에서는 충분히 상용화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가서 수주를 따낼 만큼의 역량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돈으로 발주를 하는 사업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런 얘기들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소를 만드는데 효율이 좋은 외국 거를 써야 된다. 아니면은 인큐베이팅이지만 우리가 키워줘야 될 두산중공업을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대답? 근데 저는
저는 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가에서 풍력 발전소를 이제 터빈을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 결국 그 돈은 국민의 그 저기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예. 인큐베이팅은 사실 산학협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국제 과제를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러면 그 발전소 터빈을 세울 때에는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 데를 선택해야지 국민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 애는 어디 가서 경력 쌓나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생각은 그래요. 뭐 1차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조 앵커 얘기가 발전 사업하는 쪽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분야가 아직 시장이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그 두산중공업을 키워줄 여력이 발전 사업자들도 없다.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술을, 그러니까 효율이 높은 글로벌 회사들의 풍력 발전소를 세워서 네. 풍력 발전 시장을 키우는 게 오히려 두산한테도 유리한 거다. 경쟁을 좀 더 매기처럼 붙여라. 그러니까 네. 두산만 키울 문제가 아니고 네네. 풍력 시장 자체를 키워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 자체를 키워라. 그런데 이제 또 두산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발전 사업 하게 되면 거기다 다 그 저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서 하는 건데 네네. 그럼 외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기준을 조금 애매하게 잡아보면 네. 적당하게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어. 권 기자도 빨리 선택을 해보세요. 그 나라 돈 들어간 발전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PF인데 그 뭐 나라 돈 뭐 산업은행 자금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뭐 환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간 거는 두산 거 좀 써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발전 사업자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좀 그냥 선택권을 좀 넓혀주는 정도의 네네. 수준에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의 경쟁력이 세계 탑 티어하고 겨룰급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아직 사이즈도 크지 않다. 음. 그리고 트랙 레코드를 좀 쌓아야 되는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다. 이게 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딜레마 상황, 두산중공업의 딜레마는 주력 사업들, 사업 비중이 높은 쪽에서는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고 네네. 이쪽 재생에너지 시장 쪽은 사이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네네. 국내 기술이 약간 인큐베이팅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네네. 거. 이 부분이 정말 힘든 그 두산중공업에 처해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탈원전보다 좀 더 그 좀 사이즈 큰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약간, 근데 네. 시장은 정말 냉정한 게 그 두산 퓨어셀 같은 회사는 정말 작은 회사예요. 네네. 그냥 뭐 연료인지 발전 좀 하고 뭐 드론 좀 만들고 드론 하나에 막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아 그렇게 비싸요? 5천만 원 해요. 수소연료 전지 달다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니까 뭐 매출이 나와봐야 얼마가 나오겠으며 그러니까요. 네. 뭐 이익이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두산 그룹에서 두산 퓨어셀하고 두산 솔루스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부 정도 사이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분할을 했어요. 네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두산 퓨어셀하고 두산 솔루스 그 작은 사업부 두 개의 주가 시가총액이 네. 그 거대한 두산중공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렇게 커요? 완전 와, 그렇지. 와 그러네.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라든지 뭐 그 기업 규모라든지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잽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미래가 없어 보이고 네. 두산 퓨어셀이나 두산 솔루스는 미래같이. 미래지향적이가 있어 보이니까 네.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은 야, 이제 두산중공업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 글로벌 에너지 그 산업의 동향과 네네. 그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거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분할을 했던 이유도 제가 보니까 네네. 같이 붙어 있으면 기업 가치에 그 고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 못 봤죠. 네. 그래서 얘네를 분할을 해서 네. 그 얘네만 가지고 고평가를 받은 다음에 또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럴 수도 있죠.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탈원전 때문에 사실 힘든 건 맞다. 그건 뭐 부인할 수는 없다. 예. 다만 그러면 탈원전의 그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시점이 달랐더라면 조금 이 회사의 사업 그 상황도 약간은 달랐을 수도 있겠구나. 좀 이거 제 정치적인 프레임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치명적인 것인지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좀 인식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여론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이 또 존재를 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